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리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해서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성립 요건하고 효력 요건이 있죠. 여기 보면 효력 요건에 대리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만약에 무건대다 그러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재산상 법률행위만 허용되고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행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표현행위는 아까 얘기했었죠.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 최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이죠. 대리가 허용되고 도달주의가 허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사자는요, 전달기관하고 표시기관이 있잖아요. 이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가요,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고요. 이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의 경우에 뭐가 될 수 있다? 표현대리.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표현대리. 알겠죠?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이 대리의 삼면관계는요, 지금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죠.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죠. 그러면 대리권 주면 이 사람이 이제 대리인이 돼서 상대방과 계약을 하죠. 계약을 대리행위를 한단 말이죠. 계약을요. 그러면 이 계약을 하면 이 계약에 대한 효과가 있잖아요. 그걸 대리 효과라고 하는데 대리 효과는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는요, 특이하게요, 대리인은 계약만 하고 모든 대리 효과는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하게 되면 뭐 사기를 당했으면 취소하고요.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요. 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을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대리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러면 이 대리인은요, 대리인의 대리행했다는 대리 효과는 이게 대리 효과죠. 본인한테 가는 것이고요. 따라서 대리인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위 능력은 불필요하지만 대리인은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요,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결정하죠. 그래서 의사표시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건 이제 뭐냐면 대리의 삼면관계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대리효과, 계약을 하면은 이제 대리효과의 귀속 주체로서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리권 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봐봐요. 우리 이제 대리권, 이런 봐봐. 무조건 책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대리권은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관계죠. 이걸 대리권 관계라고 하고요. 대리인하고 상대방 관계를 대리행위 관계라고 하고요. 본인하고 상대방 간의 관계를 대리효과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뭘 보느냐? 이 대리권 관계를 본다, 이 말이죠. 누구하고 본인하고 대리인 간의 관계를 본다, 이런 말이에요. 자, 대리권 관계를 보면 먼저 구조로 봐, 구조. 이것은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책을 보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책의 순서. 먼저 어때요? 대리권은요,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잖아요.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한다? 법정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가 있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이니까 법정이죠. 친권자요. 법원이 선임하죠. 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한정 후견인,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임의 대리는 뭐에 의해서? 임의 대리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대리를 임의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의 대리는 단독 행위에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고요. 위임 계약이죠. 위임 계약. 이 계약 아까 말했죠. 우리 첫 시간에요.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계약을 말한다. 법률 요건. 다른 말로 원인행위라고 하죠. 원인행위. 그래서 이 계약을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본인의 수권행위하고 원인된 법률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법률 행위한 대리를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하면 발생한 대리권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주어지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할 때가 있고 불명확할 때가 있고요. 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그러면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했으면 본인한테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해버려. 그것을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죠. 그래도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인데요. 상대방이 봤을 때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할 것 같다고 하는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걸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해서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하여 이렇게 돼 있죠. 본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대리권을 남용하면은 대리권을 남용해도 본인이 책임지니까 본인한테는 손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리권을 뭐를 해야 돼요? 제한을 해야죠. 제한하는 것을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하고요. 공동대리가 있는데 이것을 위반하면 무권대리가 돼요. 그런데 대리권을 남용해도 대리권은 무권대리가 되잖아요. 왜요? 대리권 범위 아니니까 대리권을 남용해도 무권 대리가 되지 않지만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를 위반하거나 공동대리를 위반하면 무권대리가 돼요. 무권대리라고 하는 것은 뭐다? 유동적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죠? 이렇게요. 자, 그럼 소멸은요,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유경, 개심판. 임의대리 한정된 거, 임의대리 봐봐요. 수권행위를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 그것은 임의대리에만 있고 법정대리는 없는 거죠. 법정대리에만 한정된 것이 있죠. 뭐가 있죠? 법정대리가 제한능력자가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된 경우, 능력자가 될 경우, 된 경우이죠. 여러분, 능력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법정 대리권의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능력자가 된 경우. 알겠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보고 지금 뭐 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를 지금부터 본다면요. 발생, 변경, 소멸 이런 순서로 지금부터 한번 본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게 대리권의 발생은 봐봐요. 법정 대리는 법원이 선임하냐? 법률의 규정이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임의대리는요. 법률행위라고 했죠. 아까 법률행위는 두 가지예요. 단독과 계약이죠. 단독은 누가 한다?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한 수권행위죠. 단독행위가 일방적 의사표시죠. 누가요? 본인이. 그러면 단독행위는 뭐죠? 법률행위니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면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요? 본인만 취소해. 대리는 수권을 받는 거지 수권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리는 취소를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상 용태라고 하죠. 그래서 대수권행위가 추당이 돼. 사실상 용태가 뭐죠? 봐봐요. 사실상 용태는 바로 이런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내 대리인, 내가 대리권 안 줬는데 내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근데 내가 그걸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지를 하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요, 그 사람이 내 대리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사실상 용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도 대리권이 수권행위가 추단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아까 우리 계약 먼저, 계약은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은 원인행위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다 이렇게.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는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죠. 단독은 1개죠. 그래서 본인만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여기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2개죠. 그래서 본인이나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인 이유로 두 사람 다 취소할 수 있어. 근데 수권행위는 누구만 취소한다? 본인만 취소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위임인요 수임인한테 위임장을 주죠. 위임장에 의해서 위임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런 계약을 방금 뭐라고 그랬죠? 원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그래. 이게 원인이면 결과가 나오죠. 결과로서 뭐가 나와요? 대리권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위임 계약이 한 대리를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대리다 이 말이죠. 알죠? 임의대리. 그 다음에 또요, 임의대리는 또 어떻게 해요? 본인 봐봐. 본인의 뭐에 의해서?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위임장이라는 이 위임 계약이라고 하는 원인된 법률관계에서 대리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무슨 대리라고 한다? 임의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대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법률의 규정이다 법정대리, 법률행위다 임의대리, 법률행위다 임의대리, 법률의 규정이다 법정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임의대리, 법률의 규정은 법정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자, 대리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나요? 대리권의 범위?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는 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 아니면 본인이고요.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대리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대리권의 범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권의 범위를 논하는 것은 어디까지 책임을 지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잖아요. 어딘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럼 118조로 가. 그건 다음 장에서 보고.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체결의 대리권은요, 중동과 잔금을 수령을 할 수 있는데 체결의 대리권은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매매 계약 체결의 대리권은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뭐는 할 수 있는데 중동과 잔금을 뭐 할 수 있어? 수령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뭐는 할 수 없다? 체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체결할 수는 없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자, 임의대리죠. 체결과 이행이죠. 그러면 체결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이행까지.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까지죠. 그럼 이행까지 포괄 수권은 잔금 지급기를 연결. 그럼 시험에 이렇게 쓰면 안 돼. 체결의 대리권에는 잔금 지급기일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 수권이 있대 뭐란다? 잔금 지급기를 연기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여기요 임의 대리는 우리가 임의 대리는 능동 대리권 수령 대리, 상대방의 의사표시 받는 수령 대리권도 포함하고요. 소송상 화해나 포기라 소송을 포기해도 된다. 그때 진짜 소송을 포기해서 괜찮다 이 말이죠. 대리권 범위 아니니까. 알겠죠? 그럼 봐봐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예요?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죠. 그럼 이 수령한 것을 누구한테 인도해야 돼요? 본인에게 인도를 해야 되겠죠. 본인에게 인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인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뭐란다? 그걸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리권의 남용은 일단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범위 아니면 일단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일단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러면 대리권의 남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한테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불리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대리권을 넓혀야 되겠어요? 좁혀야 되겠어요? 좁혀야 된다. 그것을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 대리권의 범위 바뀌다. 매매계약 체결이죠. 체결 동그라미, 매수 동그라미, 예금 계약 동그라미, 경매 입찰 동그라미, 영수 돈 받는 거 동그라미, 판결금 수령 동그라미 이렇게요. 자, 그럼 자 이렇게 돼 있나요? 자 이제 이걸 한번 이제 보시면요.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은요. 체결의 대리권은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니까. 그러면 매수는 매도 처분할 수 없는 거예요. 예금하고라 그랬죠?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입찰이지 입찰. 입찰을 봐라. 취하에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입찰을 봐라. 입찰은 경매를 봐라 이 말이잖아요. 그다음에 영수인데 면제하면 안 되죠. 면제하면 수령해오라 했는데 포기하면 안 되죠. 판결금 뭐죠? 내가 소송을 해가지고 그 돈 내한테 받아와 했는데 그걸 포기한다. 그러면 포기하려면 특별한 수권이 별도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특별한 수권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별도로 특별 수권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요 해지하고 체결하고 해지는 극과 극이죠. 매수하고 매도 처분, 예금하고 대출 처분 안 되죠. 입찰 안 되죠. 용수권은 안 되죠. 수령 안 된다 이 말이죠. 포기 안 된다. 수령하라 했는데 포기하면 되고 용수 받아오라 했는데 면제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짓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하고 이것을 우리가요 시험을 자는데 특히 기억 니은은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기억 니은은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기억 니은하고 여기 기억, 여기 기억, 여기 대리권 범위 안에 기억 니은하고 여기 기억하고. 그래서 체결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해지는 못한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둬라 이 말이죠. 물론 다른 것도 시험에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먼저 알고 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대리권 범위를 그럼 모르면 어떻게 모르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보존행위하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하고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존행위할 때는 본인을 승낙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을 위한 거니까. 첫 번째 뭐다? 여기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등기 하고요. 소멸시효를 뭐한다? 중단시켜.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러면 요즘 최근에는요. 기한이 도래한 것을 변제한다. 당연히 돈 기한 날짜가 다 됐으니까 그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인정되지 않는 거. 인정되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해. 뭐다? 예금을 인출해가지고 주식을 사거나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 안 돼요.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A하고 B하고를 아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서요. 이용 계량행위에서는 안 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금을 인출해서 주식이나 대여하는 것, 대지로 형질 변경하는 건 안 된다. 그런데요. 여기서 범위를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봐봐요. 여기서 보면 여기 보존행위하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하고 성질 변화가 없는 것에서 계량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 이것만 할 수 있다. 이것만.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는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 보존행위만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계량행위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전체를요. 전체요. 이걸 만자로 쓰려면 여기 전체. 이 전체를 얘기할 때는 만 이렇게. 전체를 얘기할 때는 만 이렇게. 보존과 이용과 계량하는 행위만 이렇게. 만 이렇게. 지금 이해됐나요? 만 이렇게. 그런데 하나는요. 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를 할 수 있다.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이래야지. 알겠죠? 이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이제 지금 이건 이제 대리권 남용을 얘기해요. 아까 말했죠. 매매가 체결의 대리권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그랬죠? 수령을 했는데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버려.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형식은요 대리권의 범위 아닌데요, 실질적으로는요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쓰는 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요. 일단 대리권의 범위 아니니까, 범위 내니까 본인 책임이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대리권 남용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비진입 표시죠.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한다? 우리가 대리권 남용의 경우는 비진입 표시하는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이 말이 중요하죠? 대리권 남용의 경우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이 말이 중요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대리권을 남용했다고 해가지고 뭐냐? 무권대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했거나 공동대리를 위반하면은 뭐가 된다? 무권대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권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대리권의 제한이죠. 방금 우리가 이제 대리권을 남용하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한테 이익이요 손해요? 손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대리권을 제한을 해야 되겠죠. 봐봐요.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와 법령인을 자기계약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자기계약. 자기와 계약하거나 쌍방을 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 여기서 허락이 없으면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와 법령인이나 쌍방을 대리한다. 없으면 못한다. 그런데 채무이행은요, 채무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허락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채무이행은.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요 원칙 한번 봐봐. 원칙은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원칙. 원래는 계약할 때 어떻게 하죠? 갑의 대리인이 을이죠. 그럼 매도인이 갑이죠. 매도인은 갑. 매도인은 여러분요 잘못됐네요. 매도인은요 여기요 갑의 대리인 을,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대리인 을 바뀌었어 지금. 매수인은 병이죠. 병 이렇게 매수인 병 이렇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요 이 을은요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았죠. 그래서 본인이라고 했으니까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매도인은 갑의 대리인 을 바꿨어요. 알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자기계약이라는 건 뭐냐? 자기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요 본인이 대리인한테 팔아달라고 했더니 자기가 사버리는 거예요. 여기는요 갑의 대리인 을, 매수인은요 을 이렇게. 매수인 자기 혼자서 계약을 하죠. 자기 혼자서 계약을 하니까 본인한테는 이익이에요 손해요? 본인한테는 불이익이 하겠죠. 본인한테는 불이익이 하니까 손해가 되니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쌍방대리는요 여기 봐봐요. 이 사람도 본인이고 이 사람도 본인이에요. 두 사람이 서로요 을한테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갑의 대리인 을, 병의 대리인 을 혼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여기도요. 문제는 뭐냐면 누군가한테는 유리하면 누군가한테는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허락이 없으면 쌍방대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요 원칙이고 자기계약이고 쌍방대리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요 이걸 먼저 이제 이런 것이 자기계약이고 쌍방대리고 이걸 알았으면 여기를 한번 봐봐요. 뭐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뭐냐?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해서 아들한테 증여를 하죠. 그러면 이 아들한테요 아들이 본인이죠. 본인한테는 이익이에요 불이익이에요? 이익이죠. 이익이니까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이익이니까. 왜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공짜로 주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떡하죠? 여기는 증여자 갑이죠. 그다음에 수증자가 아들이죠. 수증자가 아들이니까 을의 법정 대리인, 을의 대리인 갑이죠. 그러니까 갑 혼자서 했지만 갑 혼자서 했는데 을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죠. 공짜로 주니까. 그래서 유효다 이 말이죠. 자, 사채 알선업자죠. 사채 알선업자 이것도 가능하고요. 자, 변호인이요 쌍방의 소송을 대리하는 것. 그런데 상대방이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건 괜찮다. 자, 5번 봐봐요. 입찰 절차 여기요 2번하고요 5번 중요해요. 5번은 뭐냐?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하나의 물건이요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됐죠. 이것을 무효라고 그래요. 그냥 확정적 무권대리 아니에요. 유동적 무효 아니에요. 확정적 무효라고 그래요. 확정적 무효라고 한다고. 자, 물건은 하나인데 여기서 A하고 B가 서로 갑한테요 자기한테 낙찰을 받아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갑 A한테 주면 B가 안 되고 B한테 주면 A한테 안 되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판례가 무효라고 그랬지 무권대리가 안 돼. 원래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위반하면 무권대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판례가 희한하게 이 사건에서는요, 그냥 무효라고 그랬어. 무효. 확정적 무효라고 했다고. 무권 대리가 아니고. 그래서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법무사가 등기 사무.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금전 출납의 대리권을 가진 사람. 이런 것도 다 허용된다 이 말이죠. 특히 우리 시험에는 법무사 한번 시험이 났죠. 법무사. 주식의 명의개서는요, 주택관리사 시험이 났어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방금 우리가 봤을 때 채무이행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채무이행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근데 채무이행인데 본인의 상락을 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게. 알겠죠? 5가지. 대물 변제, 경계, 기한 미도래, 다툼이 있는 것, 항변권이 붙은 것. 자요. 대물 변제, 경계, 다툼이 있고 항변권이 있고 그 다음에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것. 기한 미도래, 다툼이 있고 항변권이 붙은 것. 기한 미도래, 다툼이 있고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것. 대물 변제, 경계. 이 5가지는요. 반드시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시험에 뭐라 나온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의 이행은 본인의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다. OX, X. 이건요. 금전 출납의 대리권이라는 것은 본인의 돈을 갚을 수 있는 그 대리권을 가진 자가 본인의 예금을 찾아서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건 되지만 뭐가 안 된다? 아직 돈 갚을 날짜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 이 돈을 갚았다 안 갚았다 많다 적다 다투고 있어. 항변권이 붙어 있어. 이것은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다? 여기 법무사 우리 시험에 났다 이 말이죠. 성락 없이도 할 수 있다. 본인의 성락 없이도. 그 다음에 여기 2번하고 5번도 우리 시험에 다 나왔단 말이죠. 알죠? 2번하고 5번. 2번은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증여하는 것, 대리인이 돼서 유효이다. 그 다음에 동일 물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됐다. 입찰 절차에서 그것은 무효이다. 이때는 무효는 유동적 무효가 아니고 확정적 무효다 이 말이에요. 무권 대리가 유동적 무효란 말이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위반하면 무권 대리가 돼. 무권 대리는 뭐다? 유동적 무효란 말이죠. 이번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위반한 경우는 유동적 무효다 이런 질문이 나왔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공동대리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무슨 대리한다? 각자가 한다. 각자가. 근데 법률이라든가 수권행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하라고 하면 공동으로 해야 돼.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위반하면 무슨 대리가 된다? 무권대리가 된다 이 말이죠. 알죠? 위반하면 무권대리.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대리인이 A, B, C 여러 명이죠. 능동대리는 무조건 각자가 되고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가 되래요. 그런데 만약에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했는데 안 하죠. 공동으로. 그랬을 때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권대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권대리가. 무권대리가 뭐죠? 이것은 유동적 무효다. 이번 시험에 나왔죠?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나왔어요. 유동적 무효. 그래서 이것은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요 여기요 위반하죠? 위반하면 뭐다? 유동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유동적 무효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유동적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다니 지금요? 자, 별것도 아니죠 이것은요. 자 이제 대리권 소멸이죠. 여러분 대리권을 봐봐야 발생 변경 소멸이죠. 이미 대리의 공토주인 거 본인은 사망, 대리는 사망, 파산, 성유루견, 개심판이죠. 자 이미 대리만 있는 거 뭐가 있어? 수권행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이미 대리 법정대리 공통적인 것이고 이미 대리만 있는 거 수권행의 철회, 본인, 원인된 법률관계 위임계약의 종료. 법정 대리만 있는 거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된 것? 능력자가 된 경우. 아시겠죠? 자 대리행위죠. 이제 잘 봐야 돼요. 여기 봐봐요. 우리가요 본인하고 대리인하고 관계를 대리권 우리가 지금 대리권을 봤죠? 이번에 뭘 보느냐? 대리인하고 상대방 간의 관계 이걸 대리행위라고 그래. 그래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받아가지고 계약을 하죠. 그걸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왜요?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대리행위를 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하죠. 본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현명한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대리행위를 할 때 잘못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대리행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리는요, 대리는 대리행할 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능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순서대로 봐야 돼. 114, 115, 116, 117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것이 복대리죠. 그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대리인의 이름으로. 120조부터 124조까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순서가 뭐냐면 현명주의하고, 그 다음에 대리행위 하자, 대리인의 능력, 그 다음에 복대리 이런 순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뭐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대리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방금 대리권에서는요, 발생, 변경, 소멸을 받잖아요. 대리권의 범위를 받고, 대리권의 남용을 받고, 대리권의 제한에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와 공동 대리를 받고, 마지막으로 대리권의 소멸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리 행위에서는 현명주의를 보고 대리 행위 하자, 대리인의 능력, 복대리 이렇게 본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아시겠죠? 이걸 먼저 보시면, 자, 현명이죠. 여기 보시면 갑이한테 이제 대리권을 주죠. 그럼 대리인이 병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할 때 대리 행위를 하죠. 알죠? 대리인이 계약은 법률이니까 대리 행위 하죠. 대리 행위는 누구의 이름을 한다? 본인의 이름으로 해. 그럼 이름을 뭘 한다? 이름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거. 본인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니까요. 대리인은 계약만 하면은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이럴 때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것은 뭐다?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 말은 을은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이때는 이익을 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요? 대리권 남용. 그럼 대리권 남용은 본인한테 이익이에요? 손해요? 손해가 돼도 누구한테 법률효과가 기속해요? 본인한테. 그래서 반드시 이익은 아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다? 여기는 갑하고 을하고 는 대리관계죠. 여기죠, 갑은 을은 뭐를 하죠? 대리행위를 하죠. 그래서 대리행위의 표시, 대리관계의 표시 똑같은 말이죠.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이 세 가지를 뭐라 한다? 현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서 보면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않고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없이 이런 말이 나와. 그 말은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명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죠? 현명을 했다. 갑에 대한 을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갑의 이름을 쓰고 대리인이요, 갑의 인장을 날이한 경우 이걸 서명대리라고 그래. 이런 경우도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책임을 져요. 현명을 했으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쓰고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죠. 그래도 본인이 책임을 져요. 그런데 만약에 현명을 하지 않죠. 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대리인의 행위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인은 추정한다 그러면 안 돼. 본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해요. 왜? 대리인이 책임을 지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 사람이요, 처음부터 현명을 하지 않았는데 대리인이,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 사람이 대리인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처음부터 위임장을 제시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이 사람을 처음부터 누구로 알고 있다? 대리인으로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대리행위 하자죠. 대리행위 하자는 봐봐, 의사표시, 의사연결, 비진이부터 통정, 착오까지죠. 사기나 강박. 그래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죠.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때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 그럼 봐봐요. 항상 누구를 표준으로 한다? 대리인. 여기 봐봐. 이중매매죠. 이중매매에서 대리인이 적극가담했어. 그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적극가담했으면 무효가 돼. 본인이 선이다 아니다 따질 필요 없어. 본인은 따지지 마. 무조건 무효가 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108조 봐봐. 대리인이 통정했죠. 대리인이 통정했죠. 통정. 그러면 본인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무효가 돼.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니까. 본인을 따지지 마. 그런데 104조는 어떻게 돼 있죠? 궁박과 경솔과 무경은 104조는 어떻게 있죠? 궁박은 누구? 본인. 경솔과 무경은 누구? 대리인. 이렇게 딱 기준이 돼 있죠. 알겠죠? 그 다음에 109조도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대리인. 본인은요, A 토지를 사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대리인은요, 자기가 평소에 받은 B 토지를 매입했어. 그럼 봐봐요. 대리인의 입장에서는 의사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일치하지. 왜? 자기가 평소에 받은 땅을 샀으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자기가 평소에 받은 B 토지를 매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만약에요, 본인이 지시한 경우에서 본인이 지시요. 그럼 본인이 지시를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때요? 대리인의 부지를 뭐 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본인이 지시한 경우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그런데 만약에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본인의 지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본인의 지시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 본인의 지시란 말이 있을 때만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다 볼까요? 여기요. 대리인이 지금 누구를요?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을 했죠? 방금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죠. 기망으로 인한 것은 대리인이고 모든 대리 기망으로 인한 취소권은 누구한테 간다? 취소권은 누구한테 가요? 본인에게 가죠. 본인에게.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쳤죠? 상대방은 본인한테 취소해야 돼. 본인한테 취소해야 돼.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인이 뭐하든지 알든 모르든 무조건. 왜? 알든 모르든. 제3자가 아니니까 대리인은. 이번에는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죠. 대리인을. 그럼 본인이 무조건 취소를 해.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쳤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본인이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에요.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해요. 대리인이. 그런데 대리인은 사기 당했어 안 당했어? 안 당했죠. 그러니까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를 쳤어도 본인은 사기를 당했지만 어느 누구도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없잖아요. 본인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죠.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취소를 못해. 여기는요.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를 쳤죠. 그래서 상대방이 사기를 당해서 본인의 대리인과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가지가 중요한 것은 우리 네 가지 다 시험에 났어.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아주 간단해. 사기를 당한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야 돼. 여기는 보면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쳤죠. 상대방을 사기쳐가지고 계약을 했죠. 여기는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죠. 여기는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죠. 그러면 대리인이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본인이 취소해. 여기는요 본인한테 취소해. 여기는요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쳤죠. 그런데 본인은 사기당했는데 계약을 하지 않고 대리인하고 상대방은 아무도 사기당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취소를 못해. 여기는요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쳤죠. 상대방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본인의 대리인하고 계약을 했죠. 사기를 당했죠. 그러니까 뭐한다? 취소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해. 사기를 당했으니까 취소해. 알겠죠? 이 사람은 사기를 당했는데 계약을 안 했어. 그래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대리인의 능력이죠. 방금은 내가 뭐라 그랬죠?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고 그랬죠? 본인한테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인한테 가기 때문에요. 대리인의 효과는 본인에게 기소가죠.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불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알겠죠? 만약에 의사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무효가 돼요. 만약에 대리인이 잘못됐네. 대리인이요 제한 능력자.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일 때 어떻게 하죠? 제한 능력자일 때. 그래서 대리인을 취소를 못 하고요. 여기 중요한 게 심히 잘 나와. 위임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요. 수권행위는 본인만 하니까 대리인은 취소를 못 하고요. 무권 대리인 책임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 그래서 기억하고 니을이 중요해. 뭐고요? 니을하고 기억하고 니을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소를 못 한다. 대리인은요 무권 대리인 책임을 안 져. 그러면 사자는요 그냥 봐봐. 사자는 본인이 의사를 결정하고요. 그러니까 의사표시하자도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요. 사자는요 심부름하는 거 있잖아요. 어린애들요 행위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보면 집에 보면 어린애들 한 5살, 6살짜리요 옳죠. 요즘은 심부름 잘해요 안 해요? 심부름 잘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본인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표시를 결정해야 되니까. 대리인은요 대리에서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결정을 해. 그러니까 하자는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그런데 대리에서는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고 그랬죠? 본인이. 대리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 그러니까 행위 능력은 불필요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대리인은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그런데 본인은 법률효과 돈만 받으면 되죠? 그럼 본인은 법률효과의 귀속 주체로서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사자에서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요. 그럼 이제 복대리죠? 그럼 복대를 보면 어떡하죠?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인이 직접 상대방과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복대리를 선임해서 계약을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요.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것을 복임행위라고 그래요.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에요. 대리행위는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아까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이죠?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다?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복임행위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선임하죠?
선임은 법원이 선임하면 법정 대리예요. 그런데 여기는 대리인이 선임하죠. 그러니까 이 대리인은 언제나 임의 대리야. 언제나 임의 대리.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고 뭐가 필요 없어. 언제나 임의 대리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법원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선임하면 뭐 무슨 대리예요? 법정 대리가 되는데. 그런데 이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 이게 아주 중요하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런데 시험에 항상 뭐라 나오죠?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항상 이렇게 나오죠. 이걸 아주 조심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복대리죠. 복대리는 대리인하고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고요. 왜요? 복대리도 본인의 대리인이고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니까요. 두 번째는요, 대리인의 이름을 혐의할 필요가 없죠. 누구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대리인.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나는 갑의 복대리정이다. 이렇게 하면 돼. 나는 갑의 대리인 을의 복대리정이다. 이게 아니고 갑의 복대리정이다. 이렇게 이것을 본다. 현명인데 현명하지 않으면요, 복대리인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보죠? 대리인의 행위로 보죠. 복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의 행위로 본다? 복대리인의 행위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지금 여기 대리권이 있죠? 대리권 속에 복대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복대리 선임해도 대리권이 더 크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복대리인 선임해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 자, 두 번째는요, 대리권 소멸하죠. 그럼 봐봐요. 엄마 대리권 속에 애기 복대리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어지면 뭐도 없어져요? 복대리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대리권 언제 소멸한다고 그랬지 아까?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유경 계시죠? 그럼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복대리는 봐봐요. 복대리는 봐봐. 애기가 엄마보다 배가 더 커버리면 엄마 배 터져버리죠. 그럼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대리는 대리권보다 더 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거예요. 넘으면 무권대리가 돼. 무권대리가 된다는 말은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본인은 뭐 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면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알겠죠? 무권대리니까 그렇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이제요, 임의대리죠? 그럼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임의대리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까 말이 봐봐. 여기 봐봐. 법정대리는 뭐죠? 법원이 선임, 법률의 규정이죠. 근데 그러면 임의대리는 뭐예요? 임의대리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선임되죠. 법률 행위는 뭐예요? 단독행위하고 뭐가 있죠? 단독행위하고 계약이 있잖아요. 계약하고 단독행위하고. 단독행위는 뭐가 있어요? 수권행위가 있죠. 수권행위. 계약은 뭐가 있죠? 위임계약이 있잖아요. 위임계약 이렇게요.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여됐다 대리권이 본인의 승낙이나 뭐가 있다? 부득이한 사유.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승낙이 없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둘 중 하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요, 120조의 규정에 임의대리권이 선임이 되죠? 그러면 임의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면 임의대리는요,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의 승낙이 있어도 책임을 지고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해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 하면 안 돼.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감독 책임이 없다. 그러면 안 돼.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선임해도 선임 감독 책임,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을 해도 선임 감독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2번이 중요하지. 이 양은 본인의 지명. 본인이요, 복대리를 직접 지명을 해. 본인이요, 지명을 했는데 그 복대리인이, 본인이 지명한 복대리인이 그 일을 하기에는 부적임하고 불성실해. 그럼 부적임하고 불성실을 본인이 지명했다고 해서 놔두면 안 되고 빨리 그것을 본인한테 통지해야 돼. 근데 그 통지를 태만이 했다 말은 뭐다? 게을리했다 말이야. 게을리하죠? 그때 책임을 져. 만약에 태만이 한 때가 아니면은 책임이 없어. 태만이 하면은 책임을 져. 태만이 했을 때 책임을 진다고. 잘 봐야 돼. 태만이 하면 책임을 지고 태만이 아니면 책임이 없고. 그러니까요, 부적임이나 불성실해. 그럼 통지를 해야 돼. 통지를 했으면 책임이 없어. 통지를 안 하면 책임이 있어. 알겠죠? 그게 바로 이거 표에 봐봐. 표.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복대를 선임 못하니까 책임이 없어. 그런데 본인의 승낙이나 또는이죠, 부득이한 사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을 하죠. 그러면 선임 감독의 과실 책임을 져. 그런데요, 본인이 지명했죠. 본인이 지명을 했죠. 본인이 지명한 거래요. 불성실 말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했다, 태만히 했다.
그러면 책임을 지고, 만약에 먼저 해임했다, 통지나 해임을 했다, 그럼 책임 없고, 만약에 안 했다, 통지 안 했다, 그때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요, 통지했다, 책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기서 말을 조심해야 돼. 태만이 했다, 책임을 지고, 태만하지 않았단 말은 통지했다, 해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책임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법정대리죠. 봐봐, 법정대리는 그 책임으로 선임할 수 있어. 그럼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선임해.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그런데 무과실, 잘못이 없어 책임을 져. 그런데 부득이하게 선임하죠. 그럼 선임 감독 책임이죠. 부득이하게 선임하면 선임 감독 책임. 이것은 무과실보다는 감독 책임이 더 가볍죠.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법정대리인이 자기 멋대로 선임했을 때는 무과실 책임. 그런데요, 부득이하게 선임하면은 무슨 책임이다? 그것은 책임이 뭐죠? 선임 감독 책임이다 이 말이죠. 책임이 경감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책임이 경감된다. 자, 복되는 법은 1번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므로 복임행위는, 이런 복임행위가 뭐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을 복임행위라고 하죠.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는 뭐죠? 대리행위는 뭐다? 그것은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것이죠. 2번은요. 법정대리인 선임한 복대리도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죠. 우리는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라고 그랬죠? 언제나 임의대리이기 때문에 표현들이 성립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고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죠.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고요. 대리인의 대리권은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소멸하지 않고 복대리권과 같이 병존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대리권의 복대리권을 보면 대리인의 대리권을 넘을 수 없죠. 넘으면 무권대리,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번은요.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죠. 따라서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죠. 대리권 속에 복대리가 들어있죠.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대리는 임의대리인이므로 이렇게 돼 있나요? 복대리는 언제나 임의대리죠. 그러니까 다시 복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의대리니까 임의대리인이 다시 복대리를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이나 뭐가 있어야 돼? 부득이한 사유. 그래서 복대리는 다시 복대리를 선임을 못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돼.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정리해서 한 것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요. 다음 주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지 알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